네, 그러면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NLP 팀에서 원래 주제가 좀 달랐지만 그 좀 겹쳐 있는 부분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AI 아바타 있어서 AI 아바타의 목표에 large language model을 어, 맞추는 세 가지 가장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 방법을 위주로 이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large language model을 어떻게 파인 튜닝 하는지, 그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 저번엔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했는데 이번에는 without human feedback, 네, 사람 인풋 없이 하는 reinforcement learning 하고 prompt engineering,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네, AI 아바타의 목표에 그 large language model을 맞추는, 네, 기술로 다시 재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저번에 좀 발표 자료가 좀 너무 길어서 이번에 좀 간략하게 motivation methods하고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otivation부터 시작하자면, 네, 저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AI 아바타가 일단은 좀 지능 높은 타스크를 수행하려면 뭐 예를 들면 다이얼로그라든가 아니면 뭐 그 AI 튜터라든가 뭐 면접관 이런 그 좀 지능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이면 그러면 단순히 그 명령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 이해할 수 있는 네, 사람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 아시다시피 그 GPT 계열, 그러니까 오픈AI에서 나오는 뭐 GPT 3.5, GPT 4 이런 모델들이 이제 대세이고, 왜냐면 성능이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당연히 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모델들을 그 전통적인 파인 튜닝 방법으로 이제 뭐 일단은 뭐 이 모델을 AI 아바타 목표에 맞게 파인 튜닝을 하려면, 그러니까 맞추려면, 그러면 네, 전통적인 방법은 파인 튜닝인데, 근데 그 전통적인 방법은 이미 GPT-2만 했어도 그 이미 엄청 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연구가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근데 GPT-3 나오면서 문제가 훨씬 급해졌죠. 왜냐면 이제 175 빌리언 파라미터라면 파인 튜닝 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런 LLM에 대한 연구 관련 논문을 읽었을 때 GPT-3를 파인 튜닝 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이런 거는 큰 회사밖에 못 한다. 이거 비용이 너무 커서 비용도 너무 크고, 그리고 뭐 GPU 이런 거 자원도 컴퓨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만큼 더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큰 회사밖에 못 한다라는 생각했는데, 근데 더 자세히 보니까 큰 회사도 파인 튜닝 전통적인 방법 안 씁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훨씬 더 efficient, 효율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네, full 모델을 학습하는 데가 없고, 그래서 그 어떻게 파인 튜닝 하는지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고, 이거는 연구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인데,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ull fine tuning을 하려면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네,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옛날 방법처럼 파인 튜닝을 하면 모든 파인 튜닝 타스크마다 따로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프리트레인 베이스 모델이 있으면, 그 175 빌리언 파라미터 크기의 베이스 모델이 있으면 이제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에 맞춰서 파인 튜닝 했다. 그러면 그것도 따로 엄청 큰 모델을 또 저장해야 되고, 그러면 트랜슬레이션 파인 튜닝 했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175 빌리언 크기의 모델을 또,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거는 그 비현실적인 방법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많이들 하고 연구가 많이 진행해서 이런 새로운 방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요즘 잘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 알기로는 방법 중 하나는 low rank adaptation이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일단은 그 트랜스포머가 있으면 트랜스포머 레이어 간에 rank decomposition matrix를 도입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이 왼쪽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그 원래 PLM의 전체 웨이트입니다. 이 W가 전체 웨이트이면 그러면 여기서 새로 도입된 매트릭스들입니다. A, B라는 매트릭스인데 그러면 파인 튜닝 할 때 이 pre-trained weights를 그 freeze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건들질 않고 그 A, B라는 엄청 훨씬 더 작은 랭크의 매트릭스 이것만 파라미터를 변경하면서 그 파인 튜닝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쓰면 이렇게 따로따로 엄청 큰 모델 각 타스크마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이 자그만 매트릭스만 필요하고 그리고 타스크를 바꾸려면 그러면 이거 그냥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task summarization 매트릭스를 추가했으면 그러면 이 text summarization 모델이 되고 그러면 translation 모델 원한다면 그러면 이 매트릭스 그냥 빼고 이거 추가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큰 모델 딱 하나만 필요하고 나머지 네, 타스크에 위한 파인 튜닝 모델 필요하면 이 매트릭스 그냥 추가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아바타에 활용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많겠죠. 뭐 예를 들면 그 아바타 페소나 이제 어떤 이런 페소나로 학습하고 싶다. 그럼 GPT-3 전체를 학습할 필요 없고 GPT-3, GPT-4 큰 모델을 학습할 필요 없고 그냥 자그만 매트릭스를 추가해서 그러면 이제 이 농구 되게 좋아하는 페소나가 된 챗봇을 만들었다 하면 이제 또 뭐 클래시컬 뮤직을 좋아하는 사람 이 페소나로 바꾸고 싶다. 이것도 이제 전체 GPT-4 모델을 학습해서 그걸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매트릭스 여기에 대한 매트릭스만 학습하면 이런 것을 쉽게 바꿀 수 있고 엄청 가볍게 학습이 가능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각 유저마다 자기네에 맞는 챗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바브 뭐 이런 유저가 있으면 이 대화하면서 이 사람에 맞춰서 이 챗봇을 학습시켜서 이 사람에 제일 맞는 퍼소나로 학습이 된 모델이 가능해집니다. 이거 GPT-4 전체를 학습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뭐 예를 들면 타스크도 뭐 스카이 면접관이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파인 튜닝 한된 매트릭스만 추가하면 되고 아니면 뭐 그러면 스카이 튜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 쓰면 그러면 이런 타스크별로 바꾸는 것도 되게 가볍고 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간략하게 시간 많이 없으니까 그냥 엄청 간략하게 그 기존의 그 전통 파인 튜닝 방법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풀 파인 튜닝 어떻게 바꾸는지 large language model을 등장하면서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어떻게 이 방법에서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존의 파인 튜닝 방법은 이게 PLM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그냥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인가 fee인가 이거는 parameter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 y는 이제 next token. 그래서 어떤 문장이 주어졌을 때 이 문장의 next token이 뭔지 prediction 하는 게 그게 전체입니다. 이거 PLM이 그냥 이 수식 보면 거의 전체가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인 튜닝은 보통 어떻게 했냐면 이거 데이터셋을 가지고 데이터셋들이 이제 예시가 있습니다. 그럼 각 예시마다 컨텍스트가 있고 레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들어올 때 이 레이블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모션 데이터셋이면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왔을 때 I won the lottery 그러면 레이블은 이 문장이 happy다. 이거 입력이 되면 이거 출력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셋으로 이 PLM을 학습시킵니다. 학습시키면 그러면 이 파라미터들 이거 phi 0 이거 그 initial parameter라면 initial pre-trained language model parameter들이면 그러면 weight update를 하는 거죠. 자 아시다시피 뭐 gradient descent를 통해서 weight update를 계산해서 이제 weight들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loss function 이것이고 그래서 이거 log likelihood인데 이거는 여기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컨텍스트고 여기 레이블이고 그래서 레이블에서 토큰 하나하나씩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큰 입력하고 그 다음에 타임 t까지 입력된 그때 입력된 모든 레이블 중에 토큰 플러스 컨텍스트
기반해서 그러면 다음 토큰이 뭐냐? 라는 그런 likelihood을 maximize 하는 게 그 loss function입니다. 네, 그거 다 이제 전체의 토큰 레이블에 대한 모든 토큰에 대해서 합한 다음에 모든 예시 그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예시를 서메이션 다 하면서 이것을 maximize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로 이제 학습시키면 네, 됩니다. 그게 full fine tuning 방법이고 문제는 GPT-3부터 이제 GPT-4는 네, 공개되지 않아서 근데 아마 비슷한 크기일 것 같다는 네, 루머가 많은데 근데 하여튼 GPT-3부터는 이 정도 크기여서 이 파라미터 175 빌리언 파라미터의 크기에 파인 튜닝 하면 그러면 좀 규모가 커서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로라 방금 말씀드린 방법도 있고 근데 사실 GPT-2부터 이런 방법들이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옛날 방법인데 애답터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애답터 모듈을 그 여기 그 레이어 사이에 추가하면서 그래서 이 모듈이 여기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거 트랜스포머 한 레이어인데 도입하면 그러면 이제 원래 PLM이 이 펑션이라면 그러면 이거 추가한 펑션이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원래 그 파라미터 W는 원래 PLM 파라미터들이고 그리고 어댑터에서 추가된 파라미터는 V입니다. 그리고 V는 훨씬 그 PLM 전체 파라미터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 새로운 펑션인데 처음에는 그냥 PLM하고 비슷하게 나오게끔 펑셔널 디자인한데 학습하면서 이제 PLM에 대한 그 전체 웨이트를 프리즈 시킵니다. 그리고 그 V 훨씬 적은 수의 V 파라미터만 학습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학습하면 훨씬 가볍게 파인 튜닝 가능해집니다. 여기 이 방법의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레이어가 추가되니까 좀 필요한 컴퓨터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런 거 계산할 때 sequential processing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inference latency 생깁니다. 좀 더 느리게 작동합니다. 학습한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prefix tuning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음 순서 마브가 발표할 때 prompt engineering을 설명드릴 텐데 prompt engineering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prompt engineering이 뭐냐면 이제 여기 prompt 이제 large language model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거 prompt입니다. 그래서 large language model 입력하는 것에 여기 prompt engineering이라면 그 prompt 자체를 학습을 시켜서 원하는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학습하는 건데 여기서 비슷하지만 근데 prompt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prompt에 prefix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prompt는 그 prompt 자체, 그러니까 prompt는 단어로 이제 토큰, 그러니까 단어가 된 토큰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prefix는 토큰은 아니고 단어도 아니고 그냥 word embedding, 그냥 그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추가하는데 벡터를 prompt에 앞부분에 추가해서 그걸 이제 학습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다시 그 트랜스포머 원래 모든 그 전체의 웨이트들을 프리즈 시킵니다. 그래서 학습 파인 튜닝 할 때 이 프리픽스만 학습이 됩니다. 이 벡터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또 이제 훨씬 더 가볍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기는 또 단점이 뭐냐면 이거는 그 컨텍스트에 들어가니까 저번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large language model들이 컨텍스트 한계가 있습니다. 컨텍스트 리밋 이번에 GPT-4 나오면서 조금 많이 해결됐지만 왜냐면 이제 50페이지까지 확장됐지만 그래도 이제 뭐 프리픽스가 길어지면 그러면 컨텍스트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 길이가 줄어진 할 수 있는 길이가 available한 길이가 이제 줄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 말씀드린 로라 방법이지만 로라 파인 튜닝이면 여기서 똑같이 이제 large language model의 웨이트를 freeze 시키고 여기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low rank matrix를 이제 입력하고 도입하면서 레이어 간에 low rank matrix만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low rank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네, 원래 그 large language model에 대한 parameter보다 훨씬 작다라는 장점이 있고, 네, 그래서 log likelihood 펑션이 이렇게 바꾸면 네, 똑같아요. 그냥 이거 이제 원래 웨이트를 학습시킨 게 아니라 이 훨씬 적은 수의 그 low rank matrix에 대한 파라미터만 이제 maximize 시킨, 그러니까 조율하면서 이 loss 펑션을 maximize 시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그냥 간단한 수식들입니다. 그래서 full PLM 이 weight들을 WO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그 initial weight, 이거 fine tuning 전에 그 large language model의 전체의 weight들 이것이고, 그래서 이거 굉장한 큰 매트릭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원래는 이제 원래 방법대로 이제 fine tuning 하면 그러면 이 전체 웨이트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산하고 예,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이거 웨이트 매트릭스를. 근데 이 업데이트를 BA로 그 디컴포지션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당연히 뭐 D by R 곱하기 R by K라면 뭐 똑같은 크기지만 근데 랭크가 훨씬 작다는 거죠. 네, 랭크는 R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랭크는 엄청 작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을 그리고 원래 방법으로 파인 튜닝하면 이 웨이트들을 다 계산해서 이거 전체를 업데이트하는데 이 방법에서는 이것을 원래 웨이트들을 건들지 않고 이 매트릭스만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업데이트 매트릭스를 approximation 하는 low rank matrix decomposition만 바꾸면서 이 원래 과정을 약간 대충 approximation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forward pass는 그러면 원래 이거 forward pass였으면 그러면 이걸로 이제 바꿨고, 그리고 inference 할 때는 이 원래 pre-trained 모델 이거 건들지 않았던 그냥 원래 초기화된 pre-language 모델 플러스 이 학습된 BA 매트릭스를 합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로 인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뭐 네. 큰 장점이 있죠. 왜냐면 그 메모리 유세지하고 스토리지도 줄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 논문에서 그 한 학습한 결과는 이제 그 1.2 테라바이트 필요한 VRAM이 이제 그 이 방법을 쓰니까 350으로 줄였고, 그리고 저장해야 될 그 체크포인트 크기도 모델 전체 이것도 원래는 이만큼 스토리지가 필요했는데 이제 35메가바이트로 줄였으면 엄청나게 줄여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타스크에서 다른 타스크로 아니면 어떤 퍼소나에서 다른 퍼소나로 엄청 쉽게 모델 전체를 바꿀 필요 없이 그냥 그 매트릭스만 바꾸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빠르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파인 튜닝 방법에 비해서 이거 GPT-3 가장 큰 모델에서 학습했을 때 25%보다 더 빨라졌다라는 결과도 나왔고, 그리고 그 결과들 테이블들이 엄청 많아서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약간 쉽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이거 가져왔는데,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방법들이 이제 나열되어 있고, 그 이 파란 점은 이게 파인 튜닝, 이게 전통적인 파인 튜닝 방법입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여기서 필요한 학습하는 파라미터 훨씬 크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타스크들에 대해서 자기 방법, 로라하고 뭐 다른 방법도 보여주지만 근데 자기 방법은 그냥 full fine tuning하고 그냥 비슷한 성능을 나타냈다. 여기서는 심지어 full fine tuning보다 더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 그 이 위키 SQL이라는 타스크는 natural language로 SQL 커맨드를 생성하는 타스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말하면 그것을 이제 SQL 코드로 바꾸는 그런 타스크이고, 네, 멀티 애널라이는 약간 리즈닝에 관련된 그 약간 어떤 문장들이 있으면 그러면
contradiction인지 아니면 그 합리적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타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네, 하여튼 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이고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장점을 알겠는데 네. 트레이닝 타임은 어때요? 그래서 정확히는 거기 논문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전통적인 방법보다 25%더 빨라졌다라고 해서 네, 사실 사실 더 빨라질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한 1년 된 논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또 이제 더 빨라진 방법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175 중에서 25%는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큰 것 같은데. 네. 그래서 175 아니더라도 조금 더 작은 모드, 만약에 그 괜찮은 성능은 조금 더 작은 모드를 썼어도 괜찮게 나오면 그러면 연구실에서도 가능할 수준의 모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한번 실험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준비하시죠.